먼저 이탈리아는요, 당시에 여러 개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상황이 좀 비슷했어요. 그런데 야, 우리 로마 제국 아니냐? 우리도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통일운동을 벌였던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섬이 원래는 요 위쪽에 있는 코르시카 섬이 있고요. 이쪽에 사르데냐 섬이 있는데, 이 코르시카 섬은요, 이 코르시카 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여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초기에 프랑스의 이 상류층에 진출할 때 이 남부 쪽의 사투리 때문에, 억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어쨌든 원래 여기도 막 통일운동을 벌이다가 막판에 프랑스로 들어가 버려요. 이건 프랑스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통일운동을 일으켰던 지역은요, 이쪽에 있는 땅과 이쪽에 있는 땅입니다. 요 두 땅이,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자면 이쪽에 있는 땅과 이쪽에 있는 이 사르데냐 땅에 사르데냐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카보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게 오스트리아가 이걸 계속 간섭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지역을 통합하는 걸.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싸울 것을 계획하고 프랑스에게 군사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한쪽 팔을 띄워줍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요쪽에 있는 사보이 지역과 요쪽에 있는 니스 지역을요, 프랑스에 띄워줘요. 야, 너네 요 땅 갖고 싶었지? 가져가. 대신 우리 앞으로 요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랑 붙을 텐데 우리가 오스트리아랑 전쟁할 때 니네가 도와줘 라고 해요. 이거에 1858년도에 있었던 플롱비에르 협정이라고 합니다. 플롱비에르 협정, 프랑스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이때 프랑스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콜! 그래요. 그래서 요 땅이 지금도 프랑스 땅이에요. 요 니스가 여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의 휴양지예요. 그리고 요 사보이가 되게 또 상징적인 장소였거든요. 당시에 이 사르데냐 사람들한테. 근데 어쨌든 땅을 띄워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보이 출신 중에서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가리발디가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해요. 뭐? 우리 땅을 띄워준다고? 저런 매국노하면서 막 카보르를 막 잡아서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난 통일된 조국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남쪽으로 떠나고요. 남쪽으로 떠나서 여기 일대를 장악합니다. 여기 일대를 장악하고 남부 일대를 장악하고 이 장악한 땅을 누구에게? 왕한테 띄워주죠. 왕한테 헌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일단 이 지도 먼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니스고 여기 사보입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먼저 한번 봐주시고 요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막 인물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가뜩이나 우리가 익숙치도 않은 이름들인데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셨을까봐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니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청년 이탈리아당 만들었고요. 그가 얘기했답니다. 내가 청년 이탈리아당 만들어서 이탈리아 통일운동 마칠 거야, 마치니! 라고 했던 인물이 있었고요.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죠. 낭만주의자였고요. 그는요, 내가 남부 쪽으로 가서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세울 거야. 리빌딩 시킬 거야. 리발디. 가서 리빌딩 시킬 거야. 리발디라는 인물이었었고요. 카보르. 그가 바로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전체 계획을 세웠던 당시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운동의 브레인이었었던 비스마르크가 있었다면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브레인이었었던 카보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하면서 그가 그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예요. 좀 이름이 너무 길죠? 이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는요, 여러분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시면 웬만한 광장에 이 사람 동상이 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 처음엔 좀 듣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이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입니다. 특히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는요, 여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게 조국의 재단이라는 것이거든요. 요 옆에 카피톨리노 언덕이 있고요. 여기 쭉 보면 이게 그 로마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데 조국의 재단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찍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사진이거든요. 여기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통일은요, 일단 분열돼 있어요.
특히 이탈리아의 분열을 조장했던 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가 계속 간섭하면서 너네 합치지 마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청년 이탈리아당을 만들었던 마치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로 이탈리아 통일 한번 맞춰보자 라고 했던 마치니가 되겠고요. 이 운동을 바탕으로 샤르데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재상 카보로가 전체적 기획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을 펼치고요. 그리고 내정 개혁도 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정책이 뭐라고요? 폴롱 비에르 협정. 이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요. 재작년 수능 특강에 자료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모평 문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폴롱 비에르 협정. 비에르 협정. 1858년도에 있었고, 이 내용은 뭘 띄워준다? 사보이와 니스를 누구에게? 프랑스에게 띄워주고요. 그 대가로 군사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던 것을 폴롱 비에르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때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물은 나폴레옹 3세였었고요. 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을 통합합니다. 이게 되게 사실은 카보로 입장에서는 정말로 니스와 사보이를 띄워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참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합한 상태에서 가리발디라는 인물이요. 가서 리빌딩 시키겠다. 당시에 시칠리아 섬도 그렇고 이탈리아의 남부 쪽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었던 나폴리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좀 독립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리발디가 내려가서요. 시칠리아라든가 나폴리 일대, 이탈리아 남부 일대를 다 장악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이탈리아 통일운동에서 드라마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가리발디가 워낙에 군사적인 출중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리발디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싸웠으면 가리발디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리발디는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통일된 조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시에 왕이었던 비토니올로 에메누엘레 2세에게 자신이 차지했던 남부 전체를 헌상합니다. 이게 되게 드라마적인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그 낭만주의자처럼 어떻게 외국을 또 떠돌아다니면서 또 뭐 필요할 수 있으면 전쟁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1860년에 가리발디의 남부 헌상이 되겠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1861년도에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탈리아 왕이 바로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때 차지하지 못했던 두 땅이 있었어요. 뭐냐면 베네치아 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황령 일대는 베네치아 일대는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고 교황령 일대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탈리아 왕국을 세운 그 이후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박살내 주잖아요. 그러면서 베네치아를 획득해요. 와, 개꿀! 이러면서 이제 차지한 것이겠죠. 그리고 나선 베네치아 획득 이후 저 교황령 차지해야지 우리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되는데 하는데 이때 마침 프로이센이 또 프랑스를 박살내요. 그러면서 교황령을 획득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은요 독일의 통일과 언제나 같이 가요. 그렇게 되면서 1871년도에 통일이 완성됩니다.